안녕하세요. 사주로 나를 공부하는 사심 공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가 가지고 있는 공부의 방향성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초콜릿 좋아하세요? 저는 초콜릿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제가 초콜릿을 좋아한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너 단 거 좋아하는구나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머릿속에 큰 물음표 하나가 생깁니다. 이건 아주 틀린 말도 아니고 아주 맞는 말도 아닌 것 같은 정말 뭐라고 답하기 어려워지는 느낌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사탕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 이유를 말하라고 하면 저는 달기만 해서 싫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심지어 사탕은 마트에 가서 사지도 않고 만약에 누가 준다고 해도 1년에 5개도 안 먹을 것 같아요. 저는 초콜릿이 단맛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초콜릿 향기가 너무 좋아서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저를 단 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한다면 저는 완전히 수긍하기 힘들 것 같아요. 사탕은 싫으면서 초콜릿은 좋은? 나를 너무 단순화시킨 느낌이에요. 사주 심리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 공부를 하려면 최대한 함축해서 표현해야 하는데 그 함축한 한 단어로 수많은 개인을 모두 표현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나를 공부하는 정도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사주 심리학에서 함축한 표현과 진짜 나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차이점에서 몰랐던 나의 디테일을 발견할 수도 있고요. 저는 사주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이런 점들이 참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십간 연구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임수와 계수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십간 연구를 배울 때 이해가 잘 됐던 십간도 있고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어려웠던 십간도 있었거든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경금과 신금은 납득은 잘 되는데 실제 적용을 할 때 너무 정보가 부족해서 힘들었었고 임수, 계수, 간목, 을목, 병화, 정화는 이론이 납득이 되면서 실제 적용할 때 정보가 그럭저럭 있는 데다가 개인 공부를 할 때도 눈에 띄게 관찰이 잘 되는 부류였어요. 기토는 처음 시작부터 이건 아니다 싶었고요. 이건 지난 시간에 봤던 제가 처음에 배운 것들을 정리한 표이고요. 여기에서 노란 박스 안에 있는 임수 식신과 계수 상관을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행인 수부터 시작할게요. 수의 특징은 자유로움과 흐른다는 점이에요. 유연하고 다른 물질과 잘 섞이는 느낌도 강하고요. 그렇게 수에서 음과 양으로 나뉜 임수와 계수가 나오는데요. 양수인 임수의 또 다른 이름은 식신입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나 파고 들어갈 수 있고 제거하기 힘든 기체의 특징이 있고요. 사회 진화론적 분석으로는 기술의 발전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 옆에 보겠습니다. 음수인 계수의 또 다른 이름은 상관입니다. 지구 표면에 많은 곳을 덮고 있는 액체이면서 자유롭게 흐르는 물, 그 자체인 특징이 있고요. 사회 진화론적 분석으로는 상업의 발전을 의미합니다. 먼저 여기에서는 이름을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식신은 밥식자와 귀신 신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밥의 신이라는 것 같기도 하고 밥을 먹게 해주는 신으로 느껴지기도 하네요. 왠지 기술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 이름입니다. 상관은 상처 상자와 벼슬 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관을 상처 내는 것이라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과거에는 벼슬에 오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보니까 이것을 상하게 하는 성분은 아주 나쁘게 보았어요. 유교적 관점으로 치우친 생각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주 심리학적 분석으로 임수는 연구하고 궁리하는 성분으로 연구자적인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계수는 박학다식하면서 화술이 능한 성분으로 강사의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고요. 둘의 차이점으로는 임수는 좁은 면적을 깊게 파고 들어가는 성질을 보이고 계수는 넓은 면적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한 연구로는 임수는 자기 혐오적인 성질에서 시작하여 지금보다 나은 발전한 나를 꿈꾸고요. 계수는 특별함과 우울함의 모습 속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행인 수에서 나오는 공통점을 보자면 두 성분 다 자유로운 걸 좋아하고 새로운 것에서 특별함을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힙스터란 말이 유행했었잖아요. 그 뜻을 찾아보니까 1940년대 미국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로서 유행 같은 대중의 큰 흐름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만의 고유한 패션과 음악 문화를 좇는 부류를 이르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힙스터란 말의 뜻을 알았을 때 오행 중 수들과 비슷한 말이구나 하고 혼자 생각했어요. 그리고 두 성분의 차이점을 보자면 임수는 자기 혐오적인 면 때문에 끊임없이 발전하려고 노력해요. 이러한 점이 연구하고 공리하는 점을 끌어내고요.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것을 좋아하고 순수한 지적 호기심으로 발현하기도 하고요. 반면에 개수는 자기 자신이 특별하다는 걸 잘 아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완전한 존재라는 걸 아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오행의 순환 속에서 수는 겨울이면서 모든 것이 완성되는 의미도 주고 있거든요. 십간의 순서에서 개수는 마지막을 채우고 있고 그럼으로써 십간의 완성을 이루고 있잖아요. 개수는 그런 자신의 위치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극음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는 깊은 우울감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개수가 사춘기 소녀 같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발랄하면서 사랑스럽지만 깊은 우울감에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정말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임수와 개수는 둘 다 음의 성분이기 때문에 목화, 토, 금에 비해서 우울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내용 요약해 보겠습니다. 임수의 또 다른 이름은 식신이고요. 사회 진화론적 분석으로는 기술의 발전이에요. 사주 심리학적 분석으로는 연구하고 궁리하는 연구자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개수의 또 다른 이름은 상관이고요. 사회 진화론적 분석으로는 상업의 발전이에요. 사주 심리학적 분석으로는 박학다식하면서 화술에 능한 강사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제 개인 연구에서 보면 같은 오행인 수에서 나오는 공통점으로는 자유추구와 새로운 것에 대한 열망이 강하고요. 두 성분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임수는 자기 혐오와 자기 발전, 개수는 특별함과 우울함 사이의 모순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의 개인 연구 내용을 사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자주 만나요.